규제를 하지만 구매 심리 자체는 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갭 투자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갭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갭 투자를 하려면 이제 네. 규제도 뭐 전세라든가 실거주의무도 없어야 되고 금리도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지금 갭 투자 거래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최근 몇 주 동안 15대책이 올라가는 걸 보면 갭 투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수급 요인 그리고 입지적인 특별 그 서울의 어떤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장의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을 겁니다. 예, 당분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갭 투자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갭 투자를 집값 상승의 그 배경으로 판단한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김윤덕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주택 공급이라는 건 사실 지방 쪽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무의미한 그렇죠. 상황이죠. 거기 저쪽은 미분양도 미분양이 많고. 아니니까요. 예. 예. 수도권 중심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경기도 남쪽, 그다음에 서울, 강남 뭐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근데 그쪽을 보면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어떤 기존의 인프라를 좀 부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없앤다든가 예. 뭐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예. 이 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런 멘트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주택 공급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도 보니까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꼭 주택 공급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저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해 연내에는 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내년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말 이제 그 정부에서 빨리 속도전, 그러니까 예. 저런 걸 하려면 좀 초법적인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입법을 해서 네네네. 주택 공급을 할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그런 뭐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한다면 한 내년 말이나 후내년 초 빠르면 그 정도면은 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이 중요한데요. 지난 9.7 공급 대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게 당장 공급이 된다 이 부분보다는 2030년까지는 공급 절벽이다라는 거를 더 강화시켜준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사인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문제는요. 국토부 1차관 이상경 교수가 물러난 이후에 공석이고요. LH 사장도 다 공석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을 담당할 자리에 사람들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장이 없으면은 그 어떤 정부의 공급 계획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할 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밑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뭐 정부에서 정말 빠르게 추진하겠다면 그 밑에 이제 그 직책들이 있잖아요. 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다만 이제 수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좀 그 밑으로 내려가는 뭐라 그럴까 업무 지시의 어떤 그 경중이 좀 틀리죠. 그래서 네. 수장이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빨리 그 자리를 좀 채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부가 조만간 연내에 내놓을 공급 대책에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그 다음 방안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세금이 될 수도 있을까요? 세금은 지금 그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꺼려하는 정책입니다. 진짜 네.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예.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거를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다는 거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패했다는 거예요. 백기를 들었다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건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 해볼 걸로 생각이 되고 네. 뭐 주택 공급이든 뭐 시장 규제든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11호 대책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기 수요, 실수요 이런 것들을 딱딱 나누는 이런 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이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이제 한국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네. 오름폭이 커졌어요, 서울이. 오름폭이 이제 추세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숫자보다도 저는 항상 아날로그 그래프 추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숫자 자체를 보게 되면 전주 대비 전주가 0.17%였고요. 네네네. 서울 아파트 상승률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11월 3주차가 0.2%, 그쵸. 0.03% 포인트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아유 0.03% 포인트 가지고 무슨 난리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11호 대책 발표되기 전에 0.54%였거든요. 그랬죠. 네네네. 그러다가 뭐 5일장 해서 0.5%, 그다음 주가 0.23까지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대책의 효과가 있구나, 안정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0.19, 0.17 전반적으로 굉장히 내려가는 속도가 완만해서 제가 11월 2주차까지도 예. 뭔가 짐작이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네네네. 완만하게 떨어지나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11월 3주차는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약발이 떨어졌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네. 거고요. 이게 쭉 떨어지다가 멈추면 그래도 좀 더 지켜볼 수는 있는데 이건 추세 흐름 자체가 2, 3주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뭔가가 생각보다도 네네네. 이게 좀 대책이 강력했잖아요. 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 거래가구 요구로 묶고 투기 과열지구로 묶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3개월 길어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봤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예.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시장이 그만큼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내성이라고 할까요? 예. 정책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좀 내성이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마이너스로 간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로 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오름폭이 커지는. 0.17에서 반등을 했고요. 구별로 보게 되면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초구 같은 경우도 0.20에서 0.23%고요. 예. 성동구는 0.37에서 0.43%. 네네네. 급등인데 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보면 꿈쩍도 안 한다라는 네.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파는 0.53 나왔는데요. 송파는 0.47에서 0.53이니까 뭐 보통 우리가 0.3%가 넘어가게 되면 폭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폭등해서 폭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상계동 있잖아요. 노원구. 네. 노원구가 0.01%까지 떨어졌는데 11월 3주차는 다시 또 0.06까지 올라갔어요. 이러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진짜. 안 되죠. 안 예. 되죠. 그런데 뭐 인기 지역들 고가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도 좀 긴장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괜히 이러면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시장이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런 식으로 끝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불안하죠. 드렸는데 네네.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에요. 정부 쪽에서는 아직 수치 자체로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일주 전보다 서울 쪽이 0.08% 올랐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네. 전세가 0.15네. 예. 0.08 주간 변동률은 0.08%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서초구가 0.32%고요. 강남은 0.1인데 송파는 0.28%니까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예. 이것도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올 여름보다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0.08이 중요한 게 아니라 0.08이 예를 들어서 0.2에서 0.08%까지 내려왔으면 추세 흐름이 안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게 0.01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슬금슬금 전세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난이라고 하잖아요. 전세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그렇죠. 올라가는 오르는 거. 것도 예. 전세난이고 매물이 없는 것도 없는 전세난인데 것도. 예. 지금의 전세난은 사실상 매물이 없는 게 전세난입니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요. 네. 또 정부 정책이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매물 회전이 안 됩니다. 2+2에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네네네. 전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월세 가격 올라가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인천에 다녀왔거든요. 인천 검단 신도시 한번. 네.
인천은 분위기가 어떤가 싶어서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일단 거래는 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왜 매매 가격은 안 올라갈까라고 보니까 이제 손바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집주인들은 분양가가 3억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역세권에 인기 있는 단지들은 7억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팔고 됐다, 나가야겠다 이제. 예. 해서 서울 강서구라도 들어가자. 인천에서 강서구나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 서울 강서구가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아마 이런 수요들이 유입이 된 것 같고요. 풍선 효과가 좀 다른 면에서 나타나는 걸로 들을 수 있겠네요. 인천은 안 오를 것 같아? 예. 서울로 가야 돼라는 수요가 있고 실거주에 전용 84 신축이 7억대가 어디야 역세권에 네. 해서 들어오는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발생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점은 매매 가격이 한 7억 5천 한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4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 3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예. 전세는 왜 1년 만에 이렇게 올라갈까? 원인을 좀 찾아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막혔거든요. 네. 한마디로 신축 아파트 분양받는 분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그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단 쪽에는 신축 아파트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에도 네네네. 불구하고 예. 보통 우리가 신축 아파트 물량이 나오면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일시적으로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못 가요. 네. 못 가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전세집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예. 전세 가격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세입자들 힘들죠. 힘들죠. 저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이제 포기했다 막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되면 이렇게 옮겨 타면서 그래야죠. 저렴한 데로 가고 이렇게 종잣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옮겨 타기도 막혀버렸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대출 받아서 올려줘야 되니까 세입자들은 이중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 살짝만 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전국이 0.08% 올랐고요. 서울은 0.15% 한 주 동안에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춤한 상태로 정체 현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들이 일단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받으려고 하는 시세가 있어서 낮추고 이렇게 급매로 매도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오르는가 싶던 아파트 값도 11호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매물이 좀 싼 게 나와서 올려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보통 제가 전화가 엄청 오는데 주말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강남과 격차만 벌리는 11호 대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건대 이어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분들은 더욱 연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북과 강남이 부동산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분들께 탄력적으로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제로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 넘게 급감했지만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3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값은 되레 더 올랐습니다.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0.7% 오른 데 반해 기존의 규제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내가 살 집만 거래를 해야 되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급지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규제가 이어지는 한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큐드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134제곱미터가 지난 5일 35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 대비 7억 원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부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현금력 부족된 분들이 좀 있어서 가지고
서울 용산구의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최근 25억 원대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5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성동구, 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역들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가 크게 꺾였다가 최근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낮추지는 않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굳이 내려팔 게 뭐 있어? 경기권에선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등이 0.4%대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초강력 규제로 거래량이 70%나 급감한 가운데서도 집값이 꺾이질 않는 현상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한 가운데 소수의 신고가 거래가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데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 유효 기간이라는 게 길어도 3개월을 넘기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다급해진 국토부는 연내 그린벨트 해체를 검토하는 등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곽 위주의 공급 대책으론 좀처럼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나올 도심지 중심의 공급 발표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